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준비할 전형은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은 누가 보는가? 성적이 안 좋으면 논술을 언제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할 때 크게 할 수 있는 3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안 좋으면 논술 올인하라 라고 하는 주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 학원 같은 데서 너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 올인하자, 6논술로 수시 준비하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논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없이 논술만 6개를 준비하고 특히나 수능도 공부하지 않고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6개를 준비하는 건 성공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논술 전형 주요 대학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이 표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경쟁률. 자,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54대 1입니다. 서강대는요. 95대 1이었습니다. 한양대는요. 86대 1이었고요. 그죠? 건국대 64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의대 중에서도 논술이 있는 의대가 있는데요. 인하대 의대 381대 1이었고요. 한양대 311대 1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최소 50대 1에서 100대 1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면,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다면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쟁률만 보더라도 내가 논술 전형만을 6개, 특히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만을 6개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다른 전형하고 같이 준비를 할 때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내신 성적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자, 내신 포기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까지 봤더니 내신 한 4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학교 내신 4등급, 5등급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포기하고 그냥 다 버리고 수능 올인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 수시 전형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6월부터 다른 친구들이 수시 전형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많이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논술 전형을 위한 등급 정도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은데요.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다만 3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합격 당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논술 전형도 고려를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내신 한 5등급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예 모든 교과목을 버려서 8등급, 9등급을 받는 것보다, 그죠? 일부 주요 과목이라도 조금 공부를 해서 내신 시험 기간만이라도 공부를 좀 해서 한 5등급 안쪽, 4등급 안쪽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고3의 미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논술 전형에 내신 성적 반영되는 부분들 있고요. 자, 논술 전형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싶다,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특히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를 하시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하고 병행을 할 때, 수능 공부와 병행을 할 때 논술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요, 수능 최저 학력과 이제 수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과 수능입니다. 자, 먼저 수능 최저 등급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수시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면 수능 최저 등급만큼 치트키가 없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이 많이 완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없는 전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가 수능 최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만 있다면 경쟁률을 실제로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치트키가 됩니다. 어떤 학교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요,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성적대가 조금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혹은 앞으로 성적을 많이 올릴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만이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 학생부 종합전형만 준비한다 라고 하면 수능 최저 학력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논술 전형은요, 과반수 63%, 그리고 주요 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을 여러분이 같이 준비를 해줘야 엄청나게 높은 그 논술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표로 한번 볼게요. 2019학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중앙대학교 예시를 문과, 이과 하나씩 가져왔어요. 최초 경쟁률은요, 10대 1, 1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한 경우를 봤더니 그때는 3.7대 1, 4.5대 1로 경쟁률이 65%, 70%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압도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60대 1이었는데요. 17대 3으로 줄어들었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질 경쟁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수능 최저 학력을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이에요. 어차피 나는 수시로 갈 건데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혹은 반대로 선생님 저는 내신 버리고 수능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두 가지 키워드를 딱 보여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1초 안에 바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둘 중에 뭘 드시고 싶으세요? 똥맛 카레가 있고 카레맛 똥이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을 이제 그럼 또 해볼 겁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입학 정원의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준을 보여줄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전형을 선택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전형은 75.7%를 뽑고요. 어떤 전형은 24.3%를 뽑습니다. 당연히 75.7%의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죠? 이 기준은 바로 전국 대학 입학 정원 기준의 수시와 정시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선생님 저는 정시하기 힘드니까 수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기준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수시가 많이 뽑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표입니다. 61.7%가 있고요. 38.3%가 있습니다. 당연히 61.7%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은요. 우리 마음속 대학 기준이에요. 아까 말했던 33개 정도 대학교, 우리 마음속 대학 기준으로 수시는 61%, 정시는 38%를 뽑습니다. 당연히 수시가 더 많이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34%, 38.3%입니다. 38.3%를 선택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 마음속 대학에서 학종과 수능의 비중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수능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9.9%를 뽑는 전형이 있고요. 80.1%를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80.1%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떻게 나눴을까요? 자, 내가 선택한 기능이에요. 내가 선택한 전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종을 준비하면서 논술과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는 80.1%라는 엄청나게 넓은 문이 열려 있는 거고요. 내가 교과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19.9% 되게 적은 이런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대입 전형을 선택하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시 학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준비를 하고 그 중에서 합격하는 걸로 대학을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 전형을 포기하지 않고 다 준비했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변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기회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수능 올인하면 어떨까요? 하는 친구가 있었죠?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학년들, 내신이 아직 조금 낮은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올인하겠다. 합리적입니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능은요, 지금 주요 16개 대학,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16개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기준의 주요 대학들도 40% 가까이 정시로 뽑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죠? 내년부터는 약대가 수능으로도 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합격 컷이 낮아질 겁니다. 고2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한다면 꽤 괜찮은 학교를 내신보다 잘 갈 수 있는 학교, 수시보다 잘 갈 수 있는 학교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능을 올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언어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인한다라고 하고 왠지 편한 것 같고 왠지 합격할 것 같고 그래서 내신도 열심히 안 하고 수능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인할 친구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정말 이게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공부, 국영수 중심으로 평소에 공부하시고요. 좀 너무 바른 말 같죠, 그죠? 평소에 수능 준비, 이 방학이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수능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 기간에는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논술은 쓸 수 있을 정도로는 내신 성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율이 70%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EBS 연계율이 50%로 좀 줄었습니다. 다만 실제 고3 선배들, 대부분의 선배들이 국어하고 영어 영역에서는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EBS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학 입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일단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정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수시 망했으면 정시에 올인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몇 학년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가 정시 올인이라는 개념이요. 효율적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많고요. 수시 2학년 때부터 챙겨도 늦지 않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은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성적을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시로 대학 가는 거면 세특 필요 없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점수, 수능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신설학과 내신 등급 어떻게 산출하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 산출은요, 대학에 따라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전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금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에 입학처 들어가서 수시 내가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하면은 내신 등급 산출, 내신 점수 산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PDF 안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과 따라서 간다기보다는 다른 학과들하고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입 서류를 누가 작성하나요? 대입 서류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영역이 일부 있죠. 자기소개서 같은 영역, 그죠? 원서 같은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작성하는 영역,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 만들어서 제출을 하죠. 그쵸? 전산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학교에서 나이스에서 전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종으로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에 가려면 몇 등급 정도가 안전한가요? 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학종으로 합격한 전년도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학종은 등급 말고도 정말 많은 반영 요소가 있고요. 그죠? 내신 성적 말고도 정말 많은 반영 요소가 있고요. 특히나 인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특목고에서 많이 진학을 하죠. 그죠? 그리고 특목고 친구들,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교생활기록부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빵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한동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서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에 몇 등급이 평균 등급인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평균 등급이 여러분들의 등급하고 비슷하다면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아, 내 등급 정도면 최소한 학교 내신에서 깎이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등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5등급이 합격을 했다고 해볼게요. 평균 등급이 3.5등급입니다. 내가 3.5등급이에요. 혹은 3등급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격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아, 내 등급 정도면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다른 부분을 그럼 좀 더 강화를 해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교대는 1학년 성적 많이 본다는데 1학년 성적 망하면 수능으로 트는 게 나을까요? 교대는 전반적으로 이제 합격 컷이 높은 편이죠. 그렇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교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 당연히 중요한데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정원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내신 좋지 않더라도 2학년, 3학년 내신, 그죠? 그리고 1학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강화한다면 학종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승 곡선 5등급에서 1등급 그리는 것보다 수능 3등급이 훨씬 괜찮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다만 앞서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내신을 버리고 수능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상을 A, B, C를 받고 생기부에 A를 기재했는데 자기소개서에 B, C 내용을 기재해도 되나요?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서에 생기부에 없는 상을 기재해도 되느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기소개서는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만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생기부랑 관련이 있나요? 생기부랑은 별다른 관련이 없죠.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서 어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봉사는 내용 상관없이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다만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그냥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드러나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90% 이상의 친구들이 봉사활동 내용을 자기소개서 어딘가에는 꼭 집어넣고요. 또 대입 면접에 갔을 때, 학종 면접에 갔을 때 봉사활동, 이런 봉사활동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점이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의미를 둔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일수록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깊이 있게 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한 친구보다 친구랑 똑같이 평가를 받을 거다는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면접과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학기 중간에 전학 가면 내신에 불리한 게 있나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만 전학을 가서 성적이 많이 하락하거나 하면은 좀 불리한 점이 있겠죠, 당연히. 자, 예체능 대학에서 수시 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자,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요, 정시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합격을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을 내가 서울대 갈 성적이 받았어도 수시에서 합격을 했다면 보통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수시 납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아는 한 학생도 학교에서 왠지 좀 불안해서 성적이 내신이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 불안해서 동국대학교를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는데 수능을 보고 났더니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수능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회를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일단 봤고요.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카톡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답변을 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따로 한 번에 답변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혹은 2년 동안 꽃길만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